추천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디면서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특수금속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특수금속을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 안산과 서산에 있는 작은 기업에 가격 더 쳐줄게, 제발 납품해줘, 공급량 늘려줘, 일론 머스크가 가져다 쓰는 기업이 있다면 기존 글로벌 특수합금 강자보다 납기가 4배나 빠르고 가격은 40%나 더 저렴합니다. 미국 업체에 맡겼다가 독일 업체에 맡겼다가 납기를 못 지키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 X를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써야 되는데 그 일정을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1월 3일 지금 새벽 2시 55분이고요. 우리나라 장은 첫 출발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초로 4,300선을 돌파했고 삼성전자가 7% 가까운 급등이 나왔고 역대급 삼성전자 신고가, SK하이닉스도 약 5% 상승으로 역대급 신고가, 두 반도체 투탑이 올해 상당한 실적 개선, 내년에도 역대급 실적 최대치 개선에 대한 기대감, 외국계 레포트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계속적인 이익 추정치 상향과 목표가 상향에 따른 상당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대감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는 거니까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낮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합상 거래대금이 9조 넘게 터지면서 철저한 수급의 쏠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고 눈여겨봐야 될 4가지 업종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우주항공, 두 번째, 로봇 업체의 상승세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엔터 업종, 의료 업종에 오랜만에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화장품 업종도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장품, 미용의료, 엔터는 중국과의 어떤 연관성, 중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묶을 수 있는 업종이고, 특히 우주항공 관련돼서 이미 12월 달부터 강한 시세가 나왔는데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가 시세에 불을 뿜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주 두 종목에서 상한가가 속출했고, 우주항공 관련돼서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모델과 12월달 오프라인 제 강연회 때 말씀드렸던 종목이 상당한 강세를 나타냈고, 또 빌리언스 캠퍼스 12월달 강연회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4종목이 모두 10%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물론 5% 이상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만 12월달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의 시세가 상당히 좋았다. 댓글에도 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그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투자 공부 오래오래 하려면 저희 구독자 가족 여러분,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 여러분 모두 오래오래 절대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장은 굉장히 장이 좋았는데,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새벽 3시 기준으로 미국 장은 그저 썩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테슬라가 지금 2% 정도 빠지고 있고, 다만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나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발 영향을 오히려 거꾸로 우리 장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8%대 급등이 나오고 있고, 나머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애플, 메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순수 반도체 관련된 장비주, 랩리서치 이런 회사들, 반도체 파운드리, 인텔 이런 회사들만 미국 시장에서 지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 빅테크, 엔비디아하고 알파벳 빼고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다행인 건 그래도 크게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0.2% 정도 하락 중이고요. 우리나라 지수와는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 강연에서 말했던 종목들이 급등이 나오면서 상당히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기업분에서는 절대로 종목 매수, 매도, 추천, 리딩, 방이 전혀 아님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특정한 투자 시기를 올려서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추천주란 자의적인 해석으로 무지성 악성 댓글로 타 구독자분들한테 혼란 및 피해를 유발하시는 분들한테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드립니다. 우주항공 관련주가 첫째 날 평균 상승률이 11%에 달할 정도로 시장을 압도적으로 초과했습니다. 물론 코스피, 코스닥 모두 2% 상승이 나왔지만 우주항공 관련주들의 평균 상승률이 11%, 최고점에서는 25%. 지금 보시면 세아베스틸 지주가 11% 급등이 나왔고, 세트랙 I가 상한가, 스피어가 상한가, HVM이 14%, 인텔리안테크가 15% 상승이 나왔고요. 파이버 프로가 19% 상승이 나오면서 모두 이노스페이스까지, 이노스페이스 12%. 시가총액이 작은 방산이 아니라 순수하게 우주항공의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의 평균 상승률은 11%가 나왔습니다. 두 종목이나 상한가가 터졌고요. 세트랙 I와
스피어가 모두 상한가가 터졌습니다. 댓글에서도 우주항공주를 다뤄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있어서 당연히 우주항공을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먼저 자세히 분석해드리고 유튜브에도 영상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우주항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체가 너무 약하다, 숫자가 너무 작다, 너무 먼 미래다, 그냥 직접적인 미국 우주항공 회사에 투자하는 게 맞다. 항상 성장주들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이면 늘 나오는 말입니다. 우주항공이 먼 미래라고. 우주항공은 이제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8년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달나라를 가겠다고 하죠. 두 번째, 실적이 너무 나쁘다. 2차전지 초창기, 바이오 초창기 모두 실적 좋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직접적으로 미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 그거는 본인 투자 판단,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주항공이란 성장산업 내에 있는 국내 밸류체인 기업들을 깎아내리려면 우주항공 산업 내에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한 주도 면밀한 기업 분석이 전제가 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팩트에 대해서 부정적인 근거를 얘기하는 거는 구독자분들이 충분히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투자하는 성장주 기업들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실 때 훨씬 더 투자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 HVM을 준비했습니다. 왜 이 HVM 기업을 꼭 봐야 되는지, 이 영상을 왜 끝까지 보셔야 되는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의 기업 가치가 2200조에 달할 것으로 지금 IPO 금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로켓이 우주의 극저온과 수천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디면서 대기권을 뚫고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특수금속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특수금속을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 안산과 서산에 있는 작은 기업에 가격 더 쳐줄게, 제발 납품해줘, 공급량 늘려줘,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직접 가져다 쓰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이 아마 HVM일 것입니다. HVM 반드시 봐야 될 이유, 기존 글로벌 특수합금 강자보다 납기가 4배나 빠르고 가격은 40%나 더 저렴합니다. 미국 업체에 맡겼다가 독일 업체에 맡겼다가 납기를 못 지키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스페이스 X를 이제는 매달 한 번씩 쏴야 되는데 그 일정을 다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합금을 제때 조달하지 못하면 스페이스 X가 검증한 HVM, 다른 우주항공 글로벌 기업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페이스 X는 당연히 미국에 있는 기업인 카펜터 테크놀로지와 ATI라는 글로벌 굴지의 특수합금 기업에 요청했으나 X의 물량을 거절했습니다. 굳이 부정확한 물량과 그리 높은 마진이 아닌 스페이스 X 말고 더 큰 물량의 특수합금 원래 시장인 자동차와 항공시장,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산업시장의 물량을 충족시키기에도 이미 카펜터 테크놀로지, ATI 이런 탑티어 업체들이 모두 캐파가 풀캐파로 가동률 100%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스페이스 X의 물량을 일론 머스크의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받을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모두 거절했습니다. 국내의 HVM과 세아베스틸 지주한테까지도 기회가 온 겁니다. 말 그대로 꿈만 먹고 사는 기업이 아니라 HVM은 숫자가 말 그대로 폭풍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깔끔하게 작년 우주 매출이 50억대에서 25년도에 150억대, 26년도에 400억대, 27년도에 800억대 이렇게 매출이 퀀텀 점프하는 숫자가 증명하는 HVM. 일론 머스크가 이제 로켓을 한 달이 아니라 2주에 한 번씩 쏜다고 하면 그때마다 HVM의 특수합금은 엄청나게 소모될 거고 말 그대로 HVM은 실적이 폭풍 성장하면서 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실적 성장을 일으키는 알짜 국내 스페이스 X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이 영상을 끝까지 HVM을 보셔야 됩니다. HVM은 스페이스 X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기업입니다. 우주가 왜 주목받을 수밖에 없냐? 지상 데이터의 엄청난 전력 소모와 엄청난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우주 데이터를 통해 지상 데이터의 부족한 전력 부족을 일론 머스크의 머릿속에는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0메가와트급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에 필요한 전력비만 연간 220억.
기타 필요 전력은 제외한 겁니다. 10년이면 2200억입니다. 스페이스 X의 펠콘 헤비의 경우 페이로드 22톤, 공식적 발사비만 900 우리나라 돈으로 60억이고요. 페이로드 100톤, 발사비 1000만 달러, 원화로 킬로그램당 100달러 수준입니다. 약 140억입니다. 스타쉽의 실제 목표 발사비를 구현하려면 10년 이상을 우주 데이터 센터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10년 이상 우주 데이터 센터가 유지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구축 비용이 지상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전력비보다 낮아집니다. 스타링크는 단순 통신 서비스업자가 아닙니다. 스타링크는 스페이스 X가 구상하는 우주 사업의 첫걸음, 즉 우주의 일종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말 그대로 스페이스 X는 스타쉽이라는 위성을 통해서 우주 인프라 구축이 목표입니다. 타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할 때 어떠한 형태로든 스페이스 X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의 우주 산업 내에서 스페이스 X의 과점 구조는 지속될 것이다. 독자적으로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산업이 바로 방위 산업입니다. 국방용 관측 위성, 통신 위성 모두 이 우주 인프라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이미 합동 전 영역 지휘 통제 구현을 위해서 우주 영역을 작전 범위 내에 포함시켰습니다. 팔란티어라든지 스타링크는 이미 미국의 육군, 해군, 공군, 국가정찰국, 거기에 미 우주군까지 관련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역시도 우주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우주 개발이 발사비 문제로 태양광 패널, 방열판 등 자재 선택의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쓰는지 여부였지만, 만약에 발사비를 무시해도 될 만큼 발사비가 낮아진다고 하면 이제 자재 선택의 기준은 사용 기간이 아니라 가격이라는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으켜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양광 패널, 냉각 구조 모두 소모성 활용이 가능한 저렴한 소재로 활용이 된다고 하면 바로 펠콘 헤비의 전체 발사비는 10분의 1로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펠콘 헤비의 전체 발사비가 10분의 1로 감소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상 데이터 운영하는 데 쓰는 전력비 2200억보다 약 700억이 싼 바로 펠콘 헤비가 목표라는 페이로드 100톤 기준으로 약 1400억의 발사비로 펠콘 헤비를 발사해서 우주 데이터를 짓는 게 지상에서 지상 데이터를 10년 전력비 쓰는 것보다 더 싸지는, 말 그대로 일론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의 효용 가치가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통신 인프라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죠. 바로 스페이스 X의 우주 사업 첫걸음으로 전통적 통신사 관점에 현재 통신사에 해당되는 1계층이 AT&T나 버라이즌 같은 미국의 전통 통신사, 2계층이 국내의 SK텔레콤, LGU+, KT 같은 지역 사업자. 현재 통신망은 해저 케이블을 중추망으로 구성되어 있고, 스타링크는 위성 간 레이저 통신 기반의 우주로 이 해저 케이블 중추망을 우주 중심의 중추망으로 옮겨서 기간 통신 사업의 판도를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국가별 통신 주파수는 정부가 권리를 갖고 있고 독립적으로 기간 통신 사업 영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위성 자체가, 인공위성이 방산 물자로 전략적 가치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지상 방산과 항공 우주 패키지로 공급할 수 있는 기업들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1기 때 정책을 계승해서 우주를 다시 위대하게란 슬로건으로 트럼프 역시도 미국 우주의 재건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했습니다. 미국의 골든돔 2026년에 미국 우주군 예산을 증액했고요. 11월 달에 엔비디아의 H100 GPU 탑재 위성 발사 스타쉽을 필두로 클라우드는 2030년까지 5기가와트급 초대형 우주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도 잡혀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2025년도에 총 발사 횟수가 173회 달할 것으로 보고요. 2026년도에는 팔콘 9만 174회, 스타쉽만 14회, 총 190회 가까이 발사가 전망되어 있습니다. 화성 발사창이 열리는 내년 11월에서 12월에는 옵티머스 테슬라의 로봇까지 태운 스타쉽 5대 화성 발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2028년에서 29년도에는 스타쉽을 20대 이상, 2030년부터는 화성 내 거주지 구축을 목표로 스타쉽
100대 목표가 잡혀 있고요. 2033년에는 화성 내 도시 건설을 시작하는 스타쉽 500대 이상의 발사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130개국 이상의 정식 위성 통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글로벌 유료 가입자 수만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내년 1분기에 유럽 역시도 재사용 발사체 미우라5를 발사하고요. 중국 역시도 랜드스페이스 IPO가 잡혀있고, 또 내년 2분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테미스 미션 2가, 내년 4분기에는 스타쉽 화성 발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수합금 공급업체 HVM 세아베스틀 지주는 계속적으로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초합금 시장은 2031년까지 98만 9천 톤으로 연평균 8.3%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우주, 항공, 산업용 가스터빈 모두 수요가 확대되면서 초합금 시장은 폭풍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우주 발사체 시장은 민간업체들 중심으로 기술 혁신이 최소한 2033년까지 연평균 15%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민간 항공기 시장의 견고한 성장 역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탑티어 에어버스는 2044년까지 43,420대의 신규 여객기를 인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특수합금 시장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고수익성, 납기, 수주 잔고, 이 모든 레퍼런스를 가진 업체들로 아주 제한적으로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수익성 높은 다운스트림 비중이 있는 회사들한테 이 특수합금 업체들이 우위를 가져갈 거다. 대표적인 특수합금 업체, 앞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미국의 탑티어 카펜터 테크놀로지의 슈퍼 알로이 오퍼레이션, 여기 역시도 4분기 기준 가장 최신 OP 마진이 30.5% 나오면서 상당한 영업 마진, 에비타 마진으로는 36%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타이트하다는 겁니다. 수주 잔고는 지속적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항공우주산업에서 특수합금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중에 있습니다. 물론 특수소재 개발로 인해서 특수합금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있지만 특수소재가 특수합금을 모두 대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비용 문제도 있고 안정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공급 캐파의 문제도 있습니다. 스타쉽이 채택하는 펠콘 9, 메릴린 엔진의 연소실, 터보 펌프에 수십 번의 재점화를 견딜 인코넬 초합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형 전투기 로키드 마틴 F-35 라이트닝에도 고성능 초합금이 동체 전체 중에 약 25%가 티타늄 기반의 합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초합금 시장은 항공우주가 52%, 산업용 가스터빈이 27%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초합금 시장 역시도 최대 규모의 시장은 북미가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대 민간 항공기, 전투기 생산지입니다. 미국의 나사 역시도 정부 주도의 우주개발, 국방지출, 스페이스X나 블루 오리진 같은 민간 기업까지 미국의 우주시장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항공엔진의 리드타임이 최대 60주까지 아까 벌어졌다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제트엔진 쪽으로는 납기 연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수합금을 공급받는 우주업체나 항공업체나 가스터빈 업체는 빠른 납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납기만 잘 맞춰진다면 가격 지불 의사가 이미 충분합니다. 특수합금의 글로벌 생산 캐파가 과도하게 증설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등 업체인 카펜터 테크놀로지와 ATI는 스페이스X의 물량을 아주 제한적으로, 심지어 늘려달라는 것을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신생 업체한테 기회가 생기는데 또 신생 업체 중에서도 생산 시설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글로벌 레퍼런스가 없거나 기본적으로 공장 건설에만 18개월에서 36개월, 약 3년 가까운 설비를 확보해서 글로벌 레퍼런스까지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매우 제한적이다. 5개 미만이다. 소재 제품별로 별도의 인증을 거쳐야 되고요. 특히 고부가치 가스터빈의 핫섹션, 엔진 회전체는 인증하는 데만 24개월에서 48개월이 걸린다. 과도한 납기 지연과 수주잔고 확장 같은 정말 특수 요인이 없는 한 대규모 투자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최소한 내년까지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기는 어렵다. 특수합금 시장은 국내만 해도 2028년까지 연평균 9%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방산의 경쟁력은 지속 확대되고 있고 우주항공청 예산안도 증액됐습니다.
민간 중심 산업 생태계도 조성되고 있고요. HVM 같은 고청정 진공 용해 기반의 특수화금 전문 제조는 스페이스 X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민간 항공업체들한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고청정 진공 용해 기반의 기술 진입 장벽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설비, 고난도 설비를 모두 HVM이 독자 개발해서 기술 집약형으로 독자적 제조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미 HVM의 특수화금 제조 기술은 우주, 항공, 방산 등의 높은 신뢰도, 각각의 산업화에 최적화된 고강도, 내열성, 내식성의 합금 제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소재 청정도와 물성 정밀 제어 기술 역시 강력한 기술적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니켈계 특수합금을 적극적으로 생산 캐파를 증가시키고 있고요. 티타늄계 고강도 합금도 있습니다. 항공기, 방산, 의료용 부품에 적합한 가벼운 고강도 소재 티타늄계 고강도 합금과 그 다음에 인발 같은 철계 합금, 열팽창 개수가 낮아야 되는 철계 합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주부품 소재는 용도에 따라 명확하게 이원화돼야 되는데 고온 출력부에는 니켈계 특수합금, 슈퍼 알로이가 적용되고 고온 고압 환경에서 내열성이나 내식성의 필수 엔진 내부 부품으로 바로 이 슈퍼 알로이가 적용됩니다. 제품 군별로 매출 비중은 철계가 43%, 티타늄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우주가 아직 80%가 채 안 됩니다. 56%고요. 항공 방위가 14%, 반도체 16%, 석유화학 14%로 우주 쪽의 매출 비중이 최소한 70%대까지 지속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 항공 방위 개발 프로젝트성 매출의 아직 수준입니다. 중장기 관점으로 이 산업의 국산화 소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공 방위 쪽 매출도 최소한 20%대 포지셔닝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우주 산업용 핵심 부품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입니다. 쉽게 대기업 입장에서 들어오기 오히려 힘든 블루오션의 시장일 수도 있습니다. 대기업은 주로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를 원합니다. 대기업이 진출이 쉽지 않고요. 고도화된 생산 라인의 특성상 신규 업체들한테는 높은 초기 구축 비용 때문에 오히려 또 신규가 제한적입니다. 우주 산업은 이제는 국가 간 기술 경쟁에서 스페이스X나 로켓랩 등 민간 기업 주도의 양적 경쟁 국면으로 이미 전환됐습니다. 당연히 첨단 금속 시장이 구조적으로 폭풍 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HVM의 2025년도 수주 잔고가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이를 지원했습니다. 첨단 금속 생산 설비, 바로 진공용해 생산 설비가 최대 생산치에 근접했습니다. 9월 말에 서산 공장 상업 가동이 이제 시작됐는데 이 캐파가 서산 2공장의 진공용해 캐파가 15,600톤입니다. 어제 1월 2일자로 또 따끈따끈한 HVM은 우주항공 금속 유통회사나 글로벌로 75억 이상의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적합한 특수합금, 고객 맞춤형 생산 역량을 이미 갖고 있고요. 탁월한 납기 준수, 경쟁사들 대비해서 납기가 4배 이상 빠르고 가격은 40% 이상 저렴하다고 합니다. 미국의 카펜터 테크놀로지 ATI가 모두 철계, 니켈 특수합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포커스된 어플리케이션은 자동차와 항공, 기존 전통 산업 쪽에 장기 공급 물량이 이미 꽉 차 있습니다. 우주에 특화된 합금은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세압 에스트리지주, HVM 모두 기회가 생긴 겁니다. 국내 유통사를 통해서 미국 우주기업의 철계, 니켈계 특수합금 모두 납품 중에 있고요. 철계는 고강도 필요 요구, 니켈계는 고내열성 필요 엔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쟁사와 다른 강종 특성을 갖고 있고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로 제품군이 국내 유통사를 통해 글로벌 공급 계약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적 역시도 3분기에 별도 매출 134억, 전년 대비 7% 증가했고 다만 영업이익단의 컨센 8억 흑전이었는데 3억 적자로 영업이 하회했습니다. 그 이유 역시도 일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공장 가동 차질이었습니다. 3분기 우주 쪽 수주 잔고는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258억으로 역대급을 기록했습니다. 우주 비중이 3분기만으로 보면 72%까지 올라왔습니다. 3분기에 왜 실적이 나빴냐? 서산 2공장 장비 입고 지연, 설치 지연,
시험 가동 이슈 때문에 정상 가동 못했고 그 물량을 기존 1공장에서 대부분 생산했습니다. 3분기에 신규 공장에 대한 가동 이슈에도 불구하고 최대 민간 우주기업 X로 추정되는 매출 역대 최대 3분기에만 92억의 긍정적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서산 2공장 본격적으로 4분기부터 외형 성장 시작됐고 올해 2026년 이익 개선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존 제품이 6% 성장하고 우주 제품이 100%, 항공 방위 산업이 35%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마진의 우주 제품이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서산 2공장 캐파만으로 3천억 정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 HVM의 우주 사업 매출은 주요 고객사 신형 로켓 발사 횟수, 제작 대수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 당장 올해 신형 로켓 발사 횟수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HVM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항공 방산 소재 공급 확대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민간 로켓 개발 업체만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국내 항공 방산 업체까지 방산 소재 시장에서 공급 확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항공우주 방위산업 인증, 공식 인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항공기 OEM별로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FFM 소재, R&D, 연구개발의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고요. 슈퍼알로이 같은 니켈계 특수합금 15% 상호 관세 적용되고 있는데 추가 비용 발생하면 역시나 가격 전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역시도 납기만 맞출 수 있다면 웃돈 주고라도 사가는 상황이라 말씀드립니다. 우주항공청 2026년 6대 중점 투자 중에 미래항공 기술을 선점했고 항공 엔진용 첨단 금속 생산, 엔진에 필요한 첨단 금속 R&D 정책에 HVM이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 오브 리라는 블로그에서 가져왔는데요. 미국의 ATI는 최소 주문 수량이 매우 높고 납기도 길어요. 카펜터는 가격이 매우 비싸요. 그런데다 소량 맞춤 주문 대응이 어려워요. 왜 HVM을 쓸 수밖에 없냐? 세아차원 특수광은 범용 특수광 위주라서 우주, 즉 초고순도 니시마켓 대응력이 HVM보다 떨어진다는 겁니다. 납기는 4분의 1로 단축하고요. 6개월 만에 가능하고요. 가격 경쟁력 40%, 거기에 맞춤형 대응까지. 다만 아쉬운 거는 글로벌 인지도가 아직 성장 단계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모로 HVM이 말 그대로 글로벌 우주항공 시장에서 폭풍 성장할 수밖에 없다. HVM이 또는 세아베스텔 지주 또는 스피어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 어렵다면 우주항공 관련된 ETF를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우주항공 관련된 ETF 중에 딱 하나밖에 HVM을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우주항공 ETF가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로봇 관련된 ETF, 제가 왜 국내 휴머노이드 로봇 ETF가 안 나오냐 했더니 미래에셋에서 드디어 한 개를 순수 국내 로봇 ETF로 만들었습니다. 거기 당연히 로보티즈, 하이젠 RNA, 클로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가겠죠. 자, 여기 1Q 미국 우주항공 테크에 보시면 반드시 공부해야 될 회사 로켓 랩, 제너럴 에어로스페이스, 팔란티어, AST 스페이스 모바일, 또 RTX 코퍼레이션, 허니웰, 아처 에비에이션, 조비에이션 이런 회사들이 있죠. 자, 플러스 한화 자산운용의 우주항공 여기에 드디어 HVM이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600억밖에 안 돼요. 자, 우주항공 관련된 기업들 얼마나 확장성이 있냐. 자, 제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기업으로 보는 이 플래닛 랩스 시총이 거의 9조입니다. 9조. 여기도 신고가 영역에 있고요. 주가 수익 비율은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죠. 자, 로켓랩 여기도 적자인데요. 여기는 시총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54조입니다. 거의. 여기도 신고가 영역입니다. HVM의 경쟁사 카펜터 테크놀로지는 시총이 얼마냐? 22.7조입니다. 여기도 신고가 영역이고 PER은 39배 수준입니다. 자, 마지막 ATI,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특수학금 경쟁사, 여기는 22.6조네요. PER 여기도 비슷하네요. 37배, 역대급 신고가 영역입니다. 자, 우주항공 평균 34배, 내년에 24배인데요. 자, 스피어 이거 상한가까지 가는지 모르겠어요. 죄다 적자예요. HVM 올해 60배고요. 내년에 47배, 28년도에 30배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 HVM 실적 600억대, 900억대 증가하고요. 영업이익 역시도 2배 가까이 증가한 150억대. 내년에 2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합니다. 세아베스틸 실적이 이렇고요. 그 다음에 스피어 같은 경우가 연간 실적이 아직 안 나왔죠. 근데 매출은 역대급을 갱신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익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HVM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이 매수세가 오면서 신고가 영역을 기록했고, 보면은 사모펀드가 사요. HVM. 세아베스틸 지주는 기관에서 샀는데 여기도 사모펀드가 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스피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외국인이 샀고 기관은 사모펀드가 샀습니다. 연기금 조금 샀고요. 자, HVM 역대급 신고가를 찍고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신고가지만 거래대금을 급격하게 줄였고요. 자, 이게 HVM의 월봉입니다. 월봉. 25년도에 장대 양봉 나오고서 그걸 또 돌파하는 큰 양봉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세아베스틸 지주. 세아베스틸도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했고 거래대금 소폭 줄였습니다. 자, 스피어. 스피어도 역대급 신고가인데 전고점 돌파했죠. 거래대금 소폭 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오늘 우주항공 첫 스타트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공급 업체들이 스페이스X 쪽으로, 우주 업체 쪽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다. 두 번째, 국내 업체 중에 HVM과 세아베스틸 지주가 이미 스페이스X를 뚫었다. 세 번째, 납기, 글로벌 레퍼런스, 가격 모두 만족하고 있다. 우주 쪽 매출이 주가 올라간 것보다 어떻게 보면 모멘텀, 기대감으로 올라간 측면은 큰데 실적이 이제 빠르게 뒷받침돼서 올라오고 있다. HVM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100% 정도, 140% 정도 상승했는데 140% 상승한 것만큼 매출과 이익이 따라 올라오고 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코스피 출발이 좋았습니다. 코스피 출발이 좋을 때 어떤 업종이 정말 가장 지수 대비 아웃퍼폼 했는지 그거를 꼼꼼히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1월 첫날 가지고는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1월 한 달치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월 한 달치 데이터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빌리언스 캠퍼스 유료 구독 모델도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해야지 오래오래 저하고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건강 잘 챙길 테니까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과 김지윤의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또 새로운 산업과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을 잘 결합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의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